자, 숙제 검사를 하면서 쭉 봤더니 숙제 질문풀이를 꼭 칠판에다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3명까지 겹친 문제 없어 아예. 검사하면서 봤더니 2명까지만 겹치고 3명까지 겹치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숙제 질문은 그냥 개별 질문으로다가 문제 푸는 시간 중간에 줄 때 따로따로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있었던 사람은 이따가 선생님이 문제 푸는 시간 줬을 때 중간중간 찾아가면서 요거 그때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거 질문하자 이렇게 해서 질문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테스트도 준비가 돼 있고요. 공부만 남아야 돼. 공부만 남아야 돼. 자, 승빈이의 말을 계기로 못 보면 남는 거. 와, 좀 제발. 자, 그래서 기준은 3개까지는 통과. 상대평가 몇 개죠? 몇 문제? 20문제. 네? 상대평가는 무조건 한 명은 남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 잘 나가잖아. 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17개 이상 맞은 사람은 통과.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은 85점 이상은 통과. 너 때문에 이상한 컷이 보여줬잖아. 자, 그러니까는 4개부터 나보다 공부 11시까지 기본 하고 가도록 합시다. 모두에게 사죄드립니다. 자, 그럼 기준 하나 더 정해가지고 반도 못 맞았다 12시까지 남는 걸로 합시다. 사실 그런 사람은 안 나가겠지. 어려워요? 어느 정도 난이던가요?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요? 첫 테스트라서 굉장히 쉬워요. 이 책보다 쉬워요. 그러니까는 이 책보다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실제 어디서 그러니까 그 같은 시험지를 갖다가 작년 무학 피반, 재작년 한대 피반 뭐 이런 식의 그 전년 무학 피반, 한대 피반 풀려봤을 때 3개 넘게 틀린 사람이 반에 1명 정도 나오거나 했거든. 이러니까 좀 부담되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맞거나 한두 개 요랬고, 그러니까 제일 못 본 애가 3개 요 정도였던 시험지야. 물론 오늘 것만 그래. 물론 오늘 것만 평소 그래. 난이도는 어느 정도? 평소 난이도 이제 그때그때 이게 단원 테스트 형태로 일단은 지금 테스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단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단원에서는 많이들 틀리고,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시험지가 많이들 틀렸던 것 같아. 그때는 전원이 다 남아서 가는 느낌이겠지. 와. 3개 이상 맞는 사람이 3개 이내로만 틀린 사람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지. 근데 나 왠지 용서해. 느낌이구만. 용서해. 조용히 해.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T반 가도 되는데 안 가고 버티는 애들 있잖아. 간혹 있거든. 걔네만 정했다고요? 최윤혁. 혈력은 안 버티고 올 때다 올라와서. 아니, 걔 여태까지 저도 버티고. 최윤혁 계속 버틴 거야. 걔는 선영하나 크면 놀라 충분히 열어놔야 자, 아무튼 오늘은 테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냥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예정 진도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맞을까? 네. 너희들 잘 따라온다 싶으면 조금 더 그냥 뽑아도 되지 않아? 아니야. 예정 진도만큼 나가시. 근데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럼 줄일 수도 있지. 오. 일단. 야, 우리 못 따라가는 게 얘는. 어려워. 그러니까 좀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하려고. 어려워. 샤프 뺏어 유현진. 뭐? 유현진 샤프 뺏으라. 자, 한지는 부담 없이 푸세요. 저 힘들어요. 부담 없이 쭉쭉 푸시고. 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부담 20%세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됐든 부담 없이 쭉쭉 푸세요. 부담 없이 쭉쭉 푸시고 거기 맞춰서 공부합시다. 뭐 일부러 느리게 나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잖아.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는 부담 없이 문제들 풀어주시고. 자, 지난 시간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까지 진도 나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개념 추가가 별 필요 없는 상태에서 유형들만 뒤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서 요런 문제는 선생님이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것도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상루구 개념, 자, 요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25쪽에 7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지수함수 나와요? 네, 지수함수도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요. 아이고. 그냥 지수함수 끝낼까 오늘? 어. 자, 일단 진도 계획에는 지수함수도 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자, 로그 2의 3은 A, 그 다음에 로그 3의 5는 B, 로그 3의 5는 B.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그 30의 40 얘를 갖다가 문자 A, B로 나타내자. 그러니까 요게 숫자하고 문자의 입장이 바뀐 상태의 유형이지. 숫자하고 문자하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로그 2의 3이나 로그 3의 5는 숫자란 말이야. 수야 수. 무리수지. A, B는 문자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평소에 어떤 문제의 값이 있으면 문자로 된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다 수를 집어넣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야. 맞지? 근데 로그는 이게 그냥 루트랑은 또 느낌이 다른 무리수로 되게 복잡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대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요걸로 1차 연습을 하는데 다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치환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로그가 복잡해 보일 때 오히려 문자로 바꿔서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대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자, 뭐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요게 실제로 우리 총괄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보다 살짝 어려워. 총괄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보다 살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얘 A하고 B가 나와 있는 로그가 밑이 통일이 안 돼 있지. 그렇네. 우리 총괄에 나왔던 문제는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수가 나왔거든요. 우리 총괄 첫 페이지에 있었잖아. 이 문제로 나왔잖아, 이 문제. 맞지? 첫 페이지에 있었는데 3번이 그랬는데 걔네는 밑이 통일이 돼 있었어. 그리고 훨씬 쉬웠어. 근데 그럼 얘 밑이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밑을 통일시키고 싶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선이란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밑변환구식이라는 걸 배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밑을 몇으로 통일시키고 싶으냐? 나도 3을 추천한다. 자,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 진수 3이랑 여기 밑 3이 좀 숫자가 겹쳤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로그 3의 2로 바꿔가지고 는 몇이 돼 그러면? 그치. A분의 1. 우선은 요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그럼 번분수식이 나오면은 그걸 갖다 조금 정리해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로그도 밑을 몇으로? 3으로 맞추겠지. 자, 그래서 로그 3의 30 분의 로그 3의 40 일단 요렇게 만들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30이라고 하는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5고요. 40이라고 하는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지. 맞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로그의 성질을 갖다가 써서 1 더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요렇게 분모를 분리시키고. 맞지? 자, 분자는 어떻게 돼? 그 3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요렇게 되겠지. 요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문자로 바꾸자라고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뭐가 돼? A분의 1 더하기 B. 자, 그럼 여기는 A분의 3 더하기 B. 자, 그럼 이제 번분수가 보기 싫으니까 분자분모에 뭐로 곱하겠어? 그치, A를 곱하겠지. 자,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AB 분의 3 더하기 AB. 자, 더 이상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게 예전의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조작을 해서 숫자도 안 남기게 해야만 답 이렇게 되는 보기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1이나 3 같은 숫자가 있어도 크게 문제 없는 선에서 객관식 보기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죠. 여기서 시험 문제만 냈다면 고정적으로 틀리는 문제도 있었는데. 로그에서 로그 2의 6이랑 로그 2의 6이랑 로그 2의 18 뭐 이런 걸 주든가. 아무튼 아니 여기는 안 되셨나 보다. 자,
오늘은 테스트가 지수거든요. 아 맞네. 오늘은 오늘은 시간에 테스트가. 지수보다로. 자, 그런 것 같은데. 넘어올게요. 자, 시계값 구하기. 자, 그러면은 요거는 시계를 처음 읽었을 때 지수 유형인지 로그 유형인지 불분명한 상태가 있어. 81번을 볼게요. 자, 1이 아닌 양수 ABC, A 양수, B 양수, C 양수고 A도 1이 아니고 B도 1이 아니고 C도 1이 아닙니다. 자, 그때 A, B, C를 곱해서 8이고 그 다음에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C의 Z제곱은 64.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원하는 게 X분의 1,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났을 때 이거를 갖다가 원래 지수 유형으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일반적인 얘기일 거야. 그런데 지수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면 로그를 동원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풀이를 갖다 다 보여줄 거야.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어려운 지수 유형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쓰라고 로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긴 모양은 아니야. 그렇지? A는 64의 X분의 1제곱이 되고 B는 64의 Y분의 1제곱이 되고 C는 64의 Z분의 1제곱이 되지. 자, 이 덧셈을 보고 싶으면 얘네들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곱하게 돼 있지. 그래서 64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제곱이 A, B, C가 되는데 그 A, B, C가 뭐다 보니까? 8이다 보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64가 8의 제곱이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2분의 1이다. 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제 지수로 이게 잘 보이면 보통 지수가 더 빨라. 지수로 잘 보이면 보통 지수가 더 빠르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로그 유형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런 형태 중에 이렇게 지수로 쉽게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 구조는 완벽하게 지수로 보이지만. 오케이? 그럴 때는 로그를 이용하라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나는 미치 2인 로그를 갖다 전부 다 씌워볼래. 왜? 8이나 64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네니. 자, 그러면은 x 로그 2의 a가 8 맞지? 이해돼요? 8에 2지 누가 끄덕였어? 빛에 비춰서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안 보여? 일단 말로 해줘서 알아들었어? 네. 오케이. 자, 요 같은 구조로 얘기를 해가지고 요걸 마저 정리하면 x분의 6이 x분의 1이 6분의 1의 로그 2의 a.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x분의 1 모양을 로그 상태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럼 같은 유형을 동원한다면 y분의 1이 6분의 1의 로그 2의 b고 z분의 1이 6분의 1의 로그 2의 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 맞니? 그러면은 문제가 원하는 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니까 6분의 1로 묶어서 로그 2에 a, b, c 더하면 진수가 이렇게 곱으로 딱 바뀌게 되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a, b, c 자리에 몇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8 하고 대입을 하면 그럼 여기가 3이 되니까 정리해서 2분의 1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서 지수로 푸는 방법이 눈에 보이면 보통 지수가 더 빨라요. 오케이? 근데 로그로 푸는 방법을 굳이 왜 소개하냐? 지수로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안 보이는 경우. 오케이? 지수를 어떻게 풀지가 안 보이면 계산이 조금 불편해지는 걸 감수하고 로그로 넘어간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로그로 넘어가면 계산은 지수 풀이보다 길어지기 마련이에요, 원래. 오케이? 쓰기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 지수보다. 그런데 그렇게 로그로 풀면 어떻게든 계산만 잘 해내면 답은 나온다.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풀려면 모양 구조를 내가 추측해내고 완성해내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로그로 풀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로그와 2차 방정식 여기서도 나오지만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자, 로그에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 삼각함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2차 방정식에 두분하면서 로그로 주든지 삼각함수로 주든지.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에 두 근이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각각 로그 2의 b.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뭘 물어보든지 간에 일단 뭘 쓰고 볼 거다. 뭘 쓰고 보지? 그치. 근각의 관계를 쓰고 보지. 합고. 맞지? 자, 그럼 그때 나는 매번 이렇게 쓰기가 많이 귀찮다. 그러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좋아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 알파 베타가 6.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 2의 로그 a의 b제곱 곱하기 a의 로그 b의 2제곱.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을 뭐로 보이냐? 그치, 얘랑 자리를 바꿔줘야지. 자, 그럼 그게 2의 로그 a의 b 곱하기 2의 로그 b의 a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은 이게 2의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가 로그 합이니까 곱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꿔. 왜 못 바꾸지? 밑이 다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뭘 써야 되겠다? 밑변화 공식을 써야 되겠다. 그럼 밑변화 공식을 쓸 때 몇으로 잡는 게 좋겠냐? 2로 잡는 게 좋겠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모양이 딱 어떻게 되게 생겼냐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모양으로 되게 생겼지. 그렇지. 자, 그럼 얘는 2의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여기 분자점만 66에 36 빼기 6이 12. 자, 요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2의 4제곱이냐 그럼? 자, 그래서 답은 16. 그냥 보기가 2의 4제곱으로 돼 있네. 내용이 이해되시죠?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 자,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자, 로그의 정수분, 소수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 이따가 상용로그 쪽에서 비슷한 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용로그 쪽에서 어차피 유형이 겹치니까 거기서 보기로 하고. 자, 29쪽에 유형 10번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조건. 자, 여기서 91번을 볼게요. 91번이 이게 이제 수능 기출인가 모의고사 기출인가 그런데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 어떻게 푸는 건지 감이 왔어? 승민아. 네. 어떻게 푸는 건지 감이 왔냐고. 네. 네. 어떻게 풀어야 돼? 저 맨 앞에 쪽에 뭐라고? 쪽에 맨 앞에 뭐? 쪽에서 저걸 쪼개서 풀어야 돼? 아니 자, 이 녀석이 값이 40 이하 자연수. 자, 요게 문제의 목적이야.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풀든지 간에 왜 이 나와 있는 식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주고 보는 게 좋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을 거야. 로그를 굳이 두 개를 내놓으면 심리는? 하나로 합쳐. 그치. 하나로 합쳐주는 게 문제가 바라는 방향이다. 자, 합치려고 봤더니 걸림돌이 있네. 밑이? 달라요. 달라. 그럼 밑을 몇으로 맞춰줄까? 2로. 나라면 4로 맞추겠어. 지금. 자, 이게 이제 2로 맞출 수도 있고 이제 4로 맞출 수도 있거든. 오케이? 아, 루트냐.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밑을 4로 맞추는 거를 갖다가 선호하는 편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로그 4에 2의 n제곱 한 다음에 빼기 여기 있는 2를 여기로 보내. 그럼 빛이 작아진다. 맞아? 자, 그래서 빼기 로그 4의 루트 n. 이거 왜 되니? 자, 그럼 마저 합치자 라고 하면 로그 4의 2n 제곱 2 빼기 2분의 1은? n의 2분의 3제곱. 자, 요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조건이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해달래. 40 이하의 자연수. 여기다가 부등식부터 쓰는 친구들이 있어. 40 이하. 그렇게 볼게? 그렇지. 오케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면 자연수에 먼저 포커스를 잡아야 문제가 풀려. 오케이. 여기서 부등식부터 잡으면 부등식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 이게 잘.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원하는 게 는 m 자연수. 오케이.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m은 40 이하. 요렇게 범위를 따로 잡아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은 m도 자연수지만 누구도 자연수야? n도 자연수지. 그러니까 이 식의 입장을 바꿔보는 거야. 현재 이 식은 m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모양에서 더 이상 얘가 자연수가 될 조건이 뭔가가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n은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m이 어떤 자연수여야 n이 자연수가 될 거냐. 입장을 바꿔보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맞지? 그러면 앞에서 지수단원에서 자연수가 될 조건으로 넘어가줍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은 일단 4의 m제곱. 오케이. 양변을 2로 나누려다 보니까 4의 m제곱을 2의 2m제곱으로 바꿔서 n의 2분의 3제곱은 2의 2m 빼기 1제곱. 이게 되니? 자, 그렇다면은 n은 2의 3분의 2배 2m 마이너스 1제곱. 왜 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요게 어떤 수여야겠다. 그렇지. 요게 3의 배수. 그런데 구조적으로 2m-1은 또 어떤 수를 의미하고 있지? 그렇지. 홀수. 자, 그러니까 2m-1은 다시 몇 이하야? 79 이하? 오케이. 우리는 79 이하의 3의 배수이면서 홀수를 갖다 찾으면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79 이하의 3의 배수 몇 개냐? 26개? 자, 그러면은 26번째 3의 배수는 짝수냐 홀수냐? 짝수지.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3의 배수 중에 홀수는 몇 개? 그렇지, 13개. 그러면은 가능한 n이 13개다가 되지. 맞아? 그럼 n도 몇 개게? 13개. 그렇지.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관계식 상에서 m개수와 n개수가 똑같다라는 인식을 갖다 해주면 문제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m개수로 n개수를 대신 세는 거야. 따뜻?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13개.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자연수가 먼저. 오케이. 부등식은 좀 나중에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40 이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는 하지 안쓰럽진 않아. 써먹는데 순서가 자연수가 먼저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편지 4냐? 와, 와 진짜 미쳤네. 숫자수다 진짜죠 숫자. 자다가 깨자마자 바로 문제 풀었어요. 자, 현진아. 네.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는 네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좀 다시 봐라. 아유 근데 저 진짜 안 잤어요. 방금 저 풀어줬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 내가. 이번 90만 못 봤어 내가. 아니, 초딩도 아니고 씨.
돌린 다음에. 미쳤구나. 아니 한진아, 바로 걸린 거짓말을 하지 마. 뭐 거짓말에 뭐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너 잤으니까 뒤질래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운 거잖아. 하지만 진짜. 자,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자, 로그 성질의 활용에서는 9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까지. 자,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맞아.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약수의 개수에서 공식이 3 곱하기 3이죠. 알고 있나요? 네. 이게 수학에서 하지, 그지? 고배 법칙 할 때. 약수의 개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A1부터 A9까지로 문제가 꼭 크기 순 같은 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게 로그 2의 A1 더하기 로그 2의 A2 해서 쭉 로그 2의 A9까지를 모두 더해라. 자, 요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 물론 어떤 것도 적혀있냐?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해라도 나와 있어. 그러면 답이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소수점 안에 분자값을 갖다 좀 땡겨서 쓴 거야. 0.301 대신 0.3. 근데 왜 이게 369가 아니라 여기 들어있지?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게 약수들의 합이 아니라 약수들의 뭘 보고 싶은 거야? 지금 곱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A1, A2, A3, 점점점, A9 자 이렇게 곱을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너희들 이제 집합에서 할 때랑 비슷한 내용을 좀 써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집합 문제에서 모든 원소의 합 유형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합을 SX라고 할 때 이런 유형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원소의 개수가 NA잖아. 맞지? 그럼 거기서 SA, SX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NA랑 이제 공식이 좀 비슷하게 작용되는 애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가 있고 막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고 했었거든 집합에서. 이제 거기서 부분 집합을 갖다가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다시 다 더해라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나온 적이 있어. 기억들이 날까 모르겠네요. 기억나요? 자, 그때 테크닉을 갖다 이용을 하는 건데 뭐냐면 끝 곱하면 100이니까.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1, 2, 3, 4, 5 가지고 이제 부분집합 뭐 원소의 개수 3개짜리 뭐 이런 걸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1이 들어간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렇게 세가지고 그러면은 거기다 1 곱하기면 2가 들어간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렇게 세가지고 그게 2에다 곱하기면 그러니까는 1, 2, 3, 4, 5에다가 붙어있는 곱셈 숫자가 다 똑같아지고 막 이렇게 되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곱셈으로 하다 보니까 2를 하나만 곱한 게 몇 개냐라고 이해하고 2의 제곱이 곱해진 게 몇 개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럼 5도 하나가 곱해진 게 몇 개냐 5가 제곱으로 곱해진 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면은 2를 하나만 곱한 건 몇 개냐? 그렇지 요쪽 3. 오케이. 2를 하나만 곱한 건 요쪽 3. 그러니까 얘가 3개. 그러면은 2의 제곱은 몇 번 곱해지는데 그치 똑같지. 이해돼요? 그럼 어디서 봐도 5에서 봐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건 반대편이 3이라서 그래. 이해되니? 그럼 5 입장에서도 세제곱 5의 제곱 입장에서도 세제곱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뭐야 5제곱이야. 자 여기 3, 3, 3, 3은 모두 똑같으니까 묶어서 미리 앞으로다가 내보내도 되겠고 이해되니? 그럼 남는 건 다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남잖아. 맞니? 그럼 또 내보내서 로그 2의 1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럼 이게 로그
10의 2분의 9로 바꿀 수 있고요. 왜? 문제가 로그 2의 10을 준 게 아니라 로그 10의 2를 줬으니까 그걸로 바꿔 쓰려고 밑변환 공식을 쓴 거지.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0.3이 들어가 주면 답은 오케이. 자, 요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마무리 계산도 마무리 계산이지만 지금 이 곱을 갖다가 요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 이해되니? 자, 물론 여기서 약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수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뭐 예를 들면 256 같은 거, 256이래, 216 같은 거, 6의 세제곱이잖아, 그렇지? 네. 맞지?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6의 세제곱이니까 계속 좀 늘어나잖아, 그렇지?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커피를 먼저 눈은 써 있는데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라고? 집중이 살짝 안 돼. 뭐지 의미 없는. 자, 로그의 증명 지난 시간에 96번 증명은 해줬고 97번은 증명 이렇게 안 하는데 그냥 밑변환 공식을 쓰는 것이 나은데 알아서 빈칸 채워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로그의 활용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상용 로그 활용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용 로그로 넘어가도록 하자. 1교시 문제 좀 풀고 나가.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1교시 남은 시간에 문제를 좀 풀다가 2교시의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테스트 풀이 후 진도 이어서 나가기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진짜 여기서 첫 테스트니까 남는 거 없는 걸 하실까요? 처음이잖아요. 약간 노 부담. 저희 지금 그리고 계약하기 첫 주요. 일정까지 안 가지. 뭐가 다음 문제라고? 챔피언스 리그. 하고 싶고요. 관심 없고요. 이게 맞지. 다음 주 목요일이다. 여기 올라가요. 그래도 귀걸 빨개. 자, 10번. 야 주승민 나 빨갛지. 몸서 아니야. 자, 이 빨나. 긴 빨개. 자, 이 이상의整수 n에 대하여 n이 n의 k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렇게 하는 다시 또 자연수 k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대. n 값에 따라 k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하겠지. 문제가 예를 들어주고 있어. 예를 들어서 f6이면 3이다. 문제가 이것만 예를 드는 건 좀 치사하긴 해. 그러니까 숫자가 3이 아닌 거 나오는 예를 하나 더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니까는 f6이면 n이 6이 되면 여기는 k가 그냥 4의 약수 1, 2, 4 말고 더 없어요. 끝.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3개가 아닌 다른 거 나오는데 얘 한 개쯤 더 들어주고 문제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무작위하게도 그냥 fn은 8 요렇게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여기서 k가 1, 2, 4 말고 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1, 2, 4 말고 더 나오려면. 제곱수. 그치. n이 어떤 a의 다시 m제곱의 형태가 돼야만, 맞지? 그러니까 m이 2 이상의 자연수. 요렇게 돼야만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지. 여기 분자에 올려줄 수 있는 수가 늘어나게 되지. 그러면서 그 약수의 개수가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F4 같은 걸 계산합시다. 라고 하면 2의 K분의 8제곱 이렇게 되면서 그럼 K는 가능한 게 1, 2, 4, 8이 되잖아. 맞지? 8의 약수는 4개니까
는 4 이런 식으로 3이 아닌 수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8이 되고 싶은 거잖아. 8.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8이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 지수에 올라갈 수 있는 수의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됐으면 뭐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 더 들어볼까? F8이면 2의 K분의 3, 4, 12제곱이 되면서 여기 있는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면 약수가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되지? 6? 이해되니? 따뜻?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 요 자리의 약수의 개수가 다시 8개가 되기 위해선 이 녀석을 소인수분해한 형태로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 K 위의 분자 자리가 어떻게 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냐? 다시 문제가 원하는 게 최소 바탕이니까 분자가 2의 a제곱 작은 수 들어가려면 3의 b제곱 요런 순서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 맞지? 이게 낫대. 자, 그러면 여기 8이라고 하는 수가 그 개수 본 모양 이렇게 만들게 될 때 1 곱하기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수의 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2 곱하기 4가 있고 세 수의 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지. 맞니? 근데 여기서 애초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4가 이미 2의 제곱을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었을 때 A는 2 이상이고 곱셈은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이런 구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의 개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3개 곱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2개 곱으로만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요게 4, 요게 2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로 만들자면 요걸 바탕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수 밑도 또 제일 작은 3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만들었을 때 A가 3이고 B가 1이지? 맞아. 그러면은 분자가 2의 세제곱 곱하기 뭐냐? 3 맞니? 자, 그런데 이미 뭐는 얘가 4는 분자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다시 여기서 n은 또 밑이 2인 게 제일 작지? 맞아. 그럼 여기 지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게 요거 하나를 붙여주는 2 그리고 요거 하나 3 요렇게 생겨 있어야 오케이. 요게 2의 2 곱하기 3 제곱에 다시 k분의 4제곱을 하게 됐을 때 2의 k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n은 요 녀석이니까 2의 6제곱해서 얼마냐? 64. 이게 가장 작은 수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단독 혼자 8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답을 쓴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실제로 숫자가 엄청 커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단독 8을 만들려면 이게 요 자리가 이제 분자가 2의 7제곱이 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붙여줘야 되는 게 2의 5제곱을 붙여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2의 32제곱 그럼 2의 64제곱으로 썼으면 되는 거야? 예? 좋아요. 2에 64. 네. 8로 바로 가버린 거죠. 원래 7 더하기 1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 방에 8로 잘못 간 거고. 자, 일단은 그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오히려 뒤에 이렇게 다른 소인수 하나가 붙어주는 게 실제로 더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내용이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9번 해결해 봤고요. 자, 나머지는 개별 질문으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극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상용 로그라고 하는 데서 이 상용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자주 쓴다라는 뜻이거든. 상용화. 자주 쓴다. 그러니까는 그 상용화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상용화? 어떤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상용화까지 얼마 남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다든가 곧 상용화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든가. 자, 결국에는 흔히 넓게 쓸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 상용은 자주 쓴다는 뜻. 자, 그러면은 이 상용 로그는 어떤 걸 상용 로그라고 하느냐? 로그 10의 n을 그냥 로그 n으로 쓰는 데 있어. 그러니까 밑이 10이면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왜 10이냐라고 하는 건 기본이 우리가 그 근사값 계산할 때 10진법의 수 근사값으로 만들기 때문인 거거든. 오케이. 10진법의 수로 만들어놔야 우리가 그 크기를 구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10진법 근사값 모양으로 만들려는 목적이야. 그러면은 왜 우리는 10진법이 쉬울까? 우리가 쓰는 게 쉽죠. 우리가 왜 보편적으로 10진법을 쓰게 되는 거야? 손가락이 10개. 그렇지, 손가락 10개라고 해야. 오케이, 원래 이게 기반이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우리 태양계는 12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냐? 12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1년은 12달이고 60분. 맞지? 자, 1년은 12달 12진법의 기반이고 하루는 24시간도 12 곱하기 2에서 만들어진 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는 12진법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도 12진법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기반은 12진법인데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손가락이 10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12진법으로 수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왜 고대 이집트 수학은 기본이 12진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절충을 한 문화권도 있었는데 옛날 고대 바빌론 같은 경우에는 60진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야? 12와 10의 최소공배수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오지 마을에 가면은 숫자가 5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5개밖에 없어. 한 손은 항상 무기를 들고 있어서. 간지난 멋있는데? 한 손은 항상 무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는 왼손으로밖에 못 세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세고 넘어가면 아씨 졸라 많아. 한 손으로 셀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원래 수를 사고하는 기반이 원래 손가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0진법이 이해하기 편한 거예요. 아 20진법?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거지. 인간은 보통 신발을 신었으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은 그것도 알고 있지. 컴퓨터는 손가락이 2개. 0하고 1 요거밖에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른다와 안 흐른다 이 두 가지라는 거지. 그래도 인간보다 계산이 그렇게 더 빨리 해. 좋은 의미야. 자, 원래 컴퓨터의 개발의 시작은 그거였지. 전자계산기. 원래 전자계산기가 시작이야.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컴퓨터가 요만해졌지. 이것도 컴퓨터잖아. 맞지? 통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라고 보는 게 맞지? 맞잖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 휴대폰은 진짜로 그냥 폰이었는데 요즘 폰은 폰이라기에는 그냥 통화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라고 보는 게 초소형 컴퓨터라고 보는 게 사실 더 적당하지. 자,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어. 아무튼 인간은 10진법을 기반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상용 로그가 된 겁니다. 자, 우리 반 중에 문과선? 그럼 나머지는 다 이과? 막내지. 자, 손 내리고. 이과 가는 친구들은 상용 로그보다 자연 로그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로그가 됩니다. 미적분해서 쓰는 로그고요. 자연로고요?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미분하기 제일 쉬운 로그. 그러면 미분해야 돼. 로그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데 미적분해 가면은 자연 로그가 미분 공식이 제일 쉬워요. 다른 것도 공식 있어요. 그러니까는 y는 lnx 이게 자연 로그야. 얘는 미분하면 x분의 1이야. 오씨.
자, 그런데 y는 로그 a의 x 일반 로그지. 이 녀석은 미분하면은 x ln a 분의 1이야. 더 짜증나지? 오케이. 자연 로그가 미분하기 제일 쉬운 형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분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자연 로그라는 게 생긴 셈이에요. 미분이라는 게 필요해서. 자,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용 로그가 아니라 자연 로그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컴퓨터가 생기는 계기는 자연 로그 덕분이야. 상용 로그 덕분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는 문과 가는 친구들은 이과 친구들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진짜 감사합니다. 야. 그렇게 별로 안 고마운데. 어허. 선생님도 이과 출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의미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로그 10 그럼 뭐겠어? 1. 그렇지. 자, 요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로그의 성질을 다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이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왜 만들어 놨느냐? 사실은 그 근사각 계산 때문에 만든 건데 현재 교육 과정에서 그걸 좀 제대로 안 쓰기는 해. 그러니까는 원래 로그가 처음 만들어진 계기는 6의 200제곱 같은 걸 갖다 계산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지? 그럼 원래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상용 로그를 딱 씌워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200에다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해가지고 곱을 합으로 바꾸는데 로그에 가장 큰 가치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0.3010 더하기 0.4771 요렇게 4771 이거는 반올림 한 거야 아니면 저기 끝인 거야? 반올림하면 근자값이에요. 원래 무리수야 무리수. 아 그러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도수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을 리가 없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도수대로 쭉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반올림들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새는 중학교 때 유효 숫자라는 거 안 배우지? 화원 어, 저희 물리학 시험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화학 실험에서 하고 있는. 저희 아직 개념들 진짜 너무 재미없고 그냥 왜 아, 이거 막 어렵던데 그 가운데 있으면은 유효 숫자가 맞고 또 자릿수를 나타내면은 저 유효 숫자가 맞고. 그러니까 여기는 0은 유효 숫자가 맞거든? 여기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고. 그렇죠. 자릿수를 나타내는. 여기 있는 0은 자릿수를 위해서 나타낸 0이라서 유효 숫자가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0은 반올림 결과로 나온 0이라서 유효 숫자거든.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옛날에 중학교 때 있어서 중학교 2학년. 근데 지금 사라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효 숫자로 표현된 근자값입니다. 오케이? 원래.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계산하면은 0.7781 맞아? 그다음 200을 곱하면 두가 땡기고 2를 곱해서 1, 5.62 맞냐? 맞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다가 155 더하기 0.62 요렇게 분리시키는 게 상용로그에서 원래 메인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상용 로그표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0.62의 로그 값을 가지는 걸 갖다가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대략적으로만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대략 로그 4점 몇몇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6의 200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4점 몇몇몇 곱하기 10의 155제곱. 자, 요렇게 근사값 표현.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만 남아있냐? 여기까지만 남아있어, 이렇게. X친 부분이 좋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이 빠졌어. 근데 요거를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는 게 이 관련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두 자리의 숫자 n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수 부분은 1이겠구나 라는 걸 알면 좀 더 편하지.
이해돼요? 세 자리의 자연수 n 그러면 상록의 정수분이 2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는 실제로 내용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유형으로 자릿수와 최고자리 숙제는 이미 X 친 사람들 많은데 왜 나한테 선택권 가지고 니들이 먼저 X를 쳤냐? 아까 누가 쳐? 어제 저번 주였나 저번 주에 쌤. 내가 안 한다 그랬냐? 네, 안 한다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대강고 최근 3년 내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 외니까 원래 안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꿋꿋하게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 또. 한 대 보고. 아니야 한 대 보고 안 내. 무학년. 무학년만 해. 진짜. 근데 대강고를 안 내. 최근 3년간 안 냈어. 원리학계도 안 내고. 쌤이 이 그러면 딱 그 장도연 쌤. 자, 그러니까는 원래 교과 외가 됐으면 내신에 안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꼭 대광한대 무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 학교들이 다 좀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 심지어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 나눠주고 공식 외워 낼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대치동에 있을 때는 그게 되게 심했었어. 특히 나이 드신 선생님은 자기 수업사를 바꾸는 게 되게 싫잖아. 귀찮잖아. 문제풀이 방법을 새로 개발 연구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는 과거에 있었던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게 없어도 현재 있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게 맞잖아. 맞지? 그런 문제를 낼 때 자기는 자기 원래 늘 풀어준 대로 그냥 풀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 막 수업 시간에 알려주거나 프린트를 나눠준 다음에 그냥 그대로 풀어줘. 새로 연구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특히 이제 미적분 단원 쪽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옛날에 공식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삼각함수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 교육과정으로 치면 1학년 삼각함수에 있던 내용이거든. 그리고 지금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배우는 삼각함수 내용이 원래부터도 이과 삼각함수에 있는 내용이야.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근데 그쪽에 공식이 조금 더 여러 개가 있었어. 지금 미적분에 남아있는 것보다. 근데 그게 처음 교육과정에서 빠졌을 때도 그냥 막 다 그러니까 거기서 삼각함수 미분 공식이 또 나올 거라면 약간 로그함수 미분하는 거 보여주듯이 삼각함수도 미분 보여주는데 그 미분 증명이 옛날 공식이 되게 편하거든. 지금 있는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옛날 공식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애들한테 프린트 안 주고 다 외워 이씨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풀어주고 그랬어. 근데 공식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교육 과정에서 공식 어려운 걸 갖다 제외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오히려 더 쉬운 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 개수가 많으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삼각함수가 지금 수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식 개수가 많아서 20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편한지 저렇게 정리하는 게 편한지 확신이 안 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되고 미적분 가면 그게 좀 더 심해져. 공식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원 때 있는 공식이면 충분한 건지 미적분에 새로 배운 공식을 꼭 써야만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긴가민가하고 선생님이 교과에지만 알아도 이게 있으면 편해라는 걸 쓸지 아니면 그냥 교과에 있는 것만 쓸지도 고민스럽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식 개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그 공식이 필수로 들어가는 문제들을 좀 없애. 남은 공식으로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좀 그런 식으로 줄인 거지. 취지는 좋은데 그럴 거면 애초에 고등학생들한테 미적분을 시키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보면 그건 다 대학교 가서 배우고 과거 애들이나 배우든가 약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교육 정책이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핀란드하고 되게 대비되지. 환경이 핀란드랑 우리나라랑 기본 베이스 조건이 비슷했어. 식민 통치를 받아가지고 국고를 갖다가 국가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전부 외국에 뺏긴 다음에 광물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는 여러 강대국 사이에 껴있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인력 자원밖에 없는 상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국민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국가의 미래를 걸 거냐? 교육에 걸어야 한다. 여기까지 기본 바탕이 똑같아. 그런데 핀란드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했냐? 그러니까 한 명도 나고시키지 않는다. 그가 핀란드의 기본이야. 한국은 졸라 빡세게 굴려서 천재들이 튀어나오면 걔들한테 나라를 먹여 살리게 해라. 엘리트주의. 라는 게 우리나라의 선택, 그치, 엘리트주의. 그러니까는 그냥 전 국민을 우리는 그냥 다 개빡세게 돌리는 거야.
개빡세게 돌려가지고 나고 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아쉽겠다. 아쉽게 됐다. 아이 한두 명. 천재들이 나오면 그 천재들이 자 먹여 살려 놔라 이제 와. 이렇게 된 거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못 돌아오는 애가 있어? 못 따라오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왜? 한 명도 우리는 놓칠 수 없으니까 라는 교육 시스템이야. 그럼 거기서 진짜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은요? 아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애들 위해서 특목고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 특목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소 못하는 천재들을 위해서 따로 특목고를 마련을 해두고 일반고에서는 아무도 나고시키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컨셉이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하는 거야. 이상적인 교육.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고 등록고고 일단 다 개빡세게 시켜. 천재가 나올 거야 라고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건 있어. 평균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 한국인들이. 오히려 핀란드가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라고 해야 될까? 미국 놈들에 비해서? 미국인들은 좀 심하다. 아무튼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약간 학습 부진화 상태를 남겨두지 않아. 그래서 전 국민이 사회인이 됐을 때 최소한의 한 사람의 몫은 모두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 때려치고 조폭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지. 치안도 좀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해? 엄청 선진국이잖아. 그러니까 국민 행복 지수가 높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뭐 이렇게 현대 뭐 LG 같은 그런 글로벌 대기업은 없어. 핀란드는 그런 글로벌 대기업은 없는데 국민 행복 지수는 맨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위치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모델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글로벌 대기업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삼성이 가서 다 씹어 먹어버릴 거야. 가전은 전 세계가 LG야. 뭐 이런 느낌? 우리나라는 이런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적합한 교육 형태를 갖다 취한 거고.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기업 없어도 돼. 전 국민 행복하잖아. 이런 형태의 거를 취한 거지. 아무튼. 사실 나도 여기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개빡센 걸 갖다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핀란드 교육이 좀 부럽긴 해. 핀란드 가서 살고 싶었다. 아 근데 유럽 애들도 그런 게 있어. 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재수없는데 외국인들한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이 심하다. 그러면 핀란드 인으로 태어나야겠다. 태어나게 핀란드인으로 태어나야 살짝 그 혼혈 가지고도 좀 차별해요. 그러니까 혼혈 가지고까지 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국적에 따라서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가서 결혼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애기를 낳아야 돼. 외국인은 거기 와서 세금만 빡세게 내고 복지 혜택은 못 받고. 그러니까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빡세게 내고 대신에 복지 혜택을 되게 빵빵하게 받고. 그러니까는 뭐더라? 어디였지? 스웨덴이었나? 스웨덴에서 벽돌 굽는 아저씨. 그때 내가 그 기사를 본 게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 월급이 한 500만 원인가 돼. 오이 엄청 센데? 15년 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7, 800은 되겠지. 오. 아니 벽돌 굽는 걸로 월급을 7, 800을 벌어요? 그 정도가 기본이야. 사회 전반. 아 물가가 그러면 좀. 물가도 조금 비싸기는 해.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 그러니까 뭐냐면 한 500 정도 월급을 받으면 200 정도 세금을 내야 돼. 오, 좀 많다. 0.4. 대신에 은퇴를 해도 월급이 400이 나와. 그래도 또 내줘 세금. 아니지. 더 은퇴했으면 더 이상 세금을 안 내지. 그럼 개꿀인데? 그러니까 내가 65세까지 일을 했어. 은퇴를 했어. 그럼 국가에서 거꾸로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잖아. 그 연금이 한 400원씩 나오는 거야. 뭐야? 노후가 완전 보장돼 있는. 그치. 그런 거지. 와. 맥점 외국인은 안 해줘. 여기에 태어난 이상. 내국인만 해줘. 자, 그런 거지. 자, 아무튼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상용로그에서는 메인 포인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고 원래 역할이 정수 부분이 자릿수의 역할이고 소수 부분이 그 숫자 배열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같다 같은 거는 여전히 유형으로 써먹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같다까지는 똑같이 써먹는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로그
456이나 로그 4.56이나 로그 0.0456이나 소수 부분은 모두 똑같은 거야. 정수 부분만 차이가 나는 거고. 얘는 정수 부분이 2, 얘는 정수 부분이 0,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대신에 소수 부분은 모두 똑같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상용로그에서는 요 정도 알아두면 이제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상용로그 표 보는 문제 하나 보자. 160번. 표를 내가 직접 다 그릴 건 아니고요. 책에 있는 표를 좀 그냥 이용하도록 합시다. 실제로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재작년이나 2년 전에는 이 상용로그 표 보는 문제가 문제 나왔다. 그리고 재작년 출제한 선생님들이 올해 너희 2학년에 많이 포진한 걸로 알고 있다. 거의 그거는 저도 문제수는 김진웅이랑 조성현 자, 보자. 다음은 상용로그 표의 일부이다. 위의 표를 이용하여 로그 루트 419의 값을 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용로그 표의 어디를 봐서 여기다 어떤 계산을 추가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상용로그 표에 있는 수는 1 이상 10미만의 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진수 자리에 1 이상 10미만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일단은 루트가 꼴배기 싫어서 이렇게 내보내. 우리 없지? 그 다음에 로그 419는 4.19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분리시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에 로그 4.19에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이 로그 4.19는 이제 표에 있는 수야. 답들? 그러면은 로그 4.19를 어떻게 찾아야 돼? 왼쪽 줄에 4.1 라인을 찾아야 되지. 오케이. 그리고 위에서는 9 라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 겹치는 자리에 뭐라고 적혀있냐? 0.622 이렇게 적혀있지. 자, 그러니까는 요게 0.6222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표에 0.0이 안 적혀있는 경우도 있어. 이 아래에 있는 표 보면 0이 없지, 왼쪽에. 그리고 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하고 그 뒤에 있는 게 0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답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2.6222. 그럼 요게 1.3111. 자, 요렇게 정리. 어떤 요령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표 보는 문제가 하나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작년 선생님이 올해도 낸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9번 보자. 자, 2차 방정식에서 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가지고 두근하는 유형. 그러니까는 앞에서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유형이 있는데 상용로그에서 보자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용로그가 보통 대부분의 유형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유형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쪽에서 보자라고 한 거고요. 자, 로그 A에 대하여 N은 가우스 로그 A. 자, 우리는 보통 가우스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우스 x에 대해서 가장 쉬운 이해가 정수분이야. 가우스 기호의 가장 쉬운 이해가 정수분. 그러니까 딱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N은 로그 A의 정수부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알파를 로그 A 빼기 가우스 로그 A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지. N이 정수 부분이고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걸로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중3 제곱근 단원부터 했단 말이야. 중3 제곱근 단원부터. 그러니까 왜? 루트 2의 정수분이 얼마야? 그러면 1이고, 그치? 그럼 루트 2의 소수분이 얼마야? 0.44. 아, 그치? 그거 말고 루트 2 빼기 1이요. 요런 거 하잖아. 맞지? 딱 그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돌려서 표현한 거지. 이해되니? 예.
그러니까 가우스가 들어갔을 때 생로그 단원에서는 별로 쫄 필요가 없다. 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생로그 유형은 정수분, 소수분이고 거기서 가우스라고 하는 표현은 정수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로그에 나오는 가우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2차 방식 5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는 0에서 두근이 n과 알파, 두근 n과 알파. 그럼 당연히 뭘 쓰고 싶어? n 플러스 알파 그 분각에서 그렇지. 그래서 n 플러스 알파는 5분의 12 5분의 12, 그 다음에 n 알파는 n 알파는 5 n은 2 일단 5분의 k 이렇게 했는데 n은 2 맞아.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바로 이거야. 오케이. n이 정수부분, 알파가 소수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5분의 2를 갖다가 2 더하기 5분의 2로 쪼개면 n이 2고 알파가 5분의 2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관이가 잘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5분의 4가 될 거고 그게 5분의 k거든, 그지? 자, 그래서 k는 4. 자, 어떤 조건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런 얘기고 그래. 자릿수 구하기와 최고자의 숫자는 패스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자주 나오는 유형 소수 부분이 같을 때와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자, 115번부터 봅시다. 자, 소수 부분이 같을 때와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는 유형이 처리하는 방법이 비슷하지. 자, 요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로그 x 세제곱이랑 로그 루트 x랑 자 소수 부분이 같도록 해달래요. 자, 그때 모든 실수 x 값의 곱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와. 모든 실수 x 값의 곱. 자, 일단은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서부터 로그 x를 2 이상 3매반으로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얘네들 어떻게 하지? 네. 그렇지. 빼가지고 그렇지. n 정수. 자,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 포인트지. 자,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자라고 하면 2분의 3 맞냐? 아니 2분의 5인데? 3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5 맞지? 2분의 5 로그 x. 자, 요게 n.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5분의 1을 넘겨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대로 풀어도 되는데 나는 부등식 두 번 푸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 양쪽에다 2분의 5를 곱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 취향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 x 는으로 만든 다음에 부등식을 만들어도 되고, 오케이? 아니면 여기 양쪽에 2분의 5를 곱해서 범위를 만들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나는 이게 부등식을 한 번 푸는 느낌이라서 좀 더 편한 느낌이 든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7.5니까 가능한 n이 5하고 6하고 7 요렇게 세 개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때 로그 x가 다시 5분의 10, 5분의 10, 5분의 12, 5분의 14 맞니? 아니야? 5, 6, 7 문제 없고요.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하니까 5분의 10, 5분의 12, 5분의 14 이렇게 다 됐어요? 오케이. 얘는 지금 일부러 약분을 안 한 거거든. 왜 그러냐? 문제가 원하는 게 요런 형태로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모든 실수 x값의 곱.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갖다가 대문자 m으로 좀 설정을 하게 되면 요 세 개를 더한 게 로그 m이다. 오케이? 요게 5분의 10 더하기 12 더하기 14
14 이해되니? 자, 요쪽으로 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분의 36이냐? 네. 자, 그러면은 m은 10의 5분의 36제곱 이해돼요? 문제가 모든 실수 x값을 곱을 m이라고 할 때 로그 m 값은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뭐야 다 이뻐지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달라 뜻? 오케이. 로그 x가 왜 5분의 10하고 응? n이 5, 6, 7이니까 아 이거 여기는 5분의 2 역수 2분의 5의 역수 5분의 1을 싹싹싹 곱한 거지. 답득?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115번. 자, 그러면 117번은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 요렇게 나와 있는 거지. 소수 부분의 합이 1. 자, 100 이상 x 이번에는 1000 미만. 자, 거기서 로그 루트 x 하고 로그 5제곱근이야? 5제곱근 x제곱? 너무 안 보여. 너희들 보여? 5제곱근 맞아? 네. 자, 원하는 내용이 소수 부분 합이 1.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게 돼 있어? 얘네들을 그렇지. 더해서 는엔 정수. 자, 요렇게 만들게 돼 있지. 자, 이때는 여기 없던 제한이 좀 생겨. 뭔지 기억나? 그 1보다 크면 아무 그 있는데 얘나 얘가 정수가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얘나 얘가 정수가 되면 안 돼요. 기억들 나니? 한쪽이 정수가 되면은 소수분의 합이 절대 1이 나올 수가 없고 나온 풀이에 해당하는 값은 뭐냐면 소수부분의 합이 0이 되는 순간입니다. 1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돼버려. 자, 그래서 얘와 얘가 정수가 되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의 로그 x 느네 맞니? 자, 그러면은 요게 10분의 얼마야? 11. 11?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로그 x는 2 이상 3 미만이 똑같지? 오케이. 왼쪽 문제랑. 자, 그러면은 얘가 10분의 22 얘가 10분의 33 그러면 가능한 수는 n이 3 하나밖에 없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그 x가 11분의 30 그럼 x는 10에 11분의 30제곱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n 맞니? 네. 더하면 41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요런 내용이었다. 넘어가서 가우스만 또 한 군데다가 모아놨어? 39쪽 12번 몇 번? 121번. 근데 벌써 3교시냐? 성규씨도 거의 끝나. 시간 빠르다. 자, 20 n 300. 자, 여기서 로그 m 빼기 로그 n은 가우스 로그 m 빼기 가우스 로그 n 만족시키는 순서성 계수. 무슨 뜻일까 이게? 소수 무슨 뜻일 까냐 이게? 정수 부분이
부분이 같다. 그냥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렇지. 해석하자면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잖아. 오른쪽 0이.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렇게 딱 서로 바꿨으면 딱 소수 부분이잖아. 맞니? 자, 그러니까는 요 녀석의 해석은 소수 부분이 같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빼지 않아. 여기 실컷 소수에 같다고 그러면 빼서 문제 풀었잖아. 왜? 얘 문자 하나고. 오케이? 얘 같은 경우 문자가 지금 두 개잖아. 얘처럼 정리가 예쁘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수 부분이 같다의 의미를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신에 뭐가 없어. 막 근호 같은 게 없지. 앞에 개수가 막 달라지는 게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의미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수 배열이 같다. 범위가 넓으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범위가 더 넓어져가지고 한 2000? 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100 몇십이랑 1000 몇백이랑 또 같아진 애들이 나오거든. 오케이? 자, 예전에 이거에서 그걸 갖다가 만족하는 걸 집합으로 만들어갖고 중복되면 하나만 세 개 해가지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꾸며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해보자면 m이 만약에 21이다. 그러면 n은 210인 거죠. 그렇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m이 20이면 n은 220. 22면 220. 20은 못 가지잖아. 그러니까 23이면 230, 23이면 240 이렇게 가야 된다고. 190까지 가야 돼. 이해되니? 21부터 29. 그렇지. 정확하게 m이 29면 n은 290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n이 30으로 못 넘어가. 네. 오케이. m이 30으로 넘어가면 n이 300이 돼야 되잖아. 맞니? 그리고 이렇게 딱 곱하기 10 말고는 허용이 안 되도록 범위가 좁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좁은 거야 지금 문제 범위가. 넓은 게 아니야. 납득?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로다가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순서상의 9개 가고 끝이다. 간단하죠? 범위가 좁으면 간단해지고 범위가 넓으면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앞쪽에 그냥 로그 활용을 조금 건너뛰고 왔는데 여기 상용 로그 활용해서 관계식이 있는 거에서 하나, 관계식이 없는 거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문제 나왔거든요. 무학교육은 2개씩이요. 여기 시험 볼 때 활용 문제 2개씩. 그렇게 미쳤나 봐. 아무튼 너희들 한 문제, 오케이? 2개씩 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문제. 자, 125번. 자, 맨눈으로 측정한 별의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야 이거. 옛날에 옛날 과학 때 배웠어. 절대등. 자, 그러니까는 요 유형은 되게 유명한 유형이라 가지고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겁니다. 자, 밝기가 L1, L2이고 겉보기 등급이 M1, M2인 두 별에 대하여 겉보기 등급이 L1, L2, L1, L2 그 다음에 잠깐만 밝기가 L1, L2고 이게 L1, L2 M1, M2 밝기. 그러니까 얘는 실제 밝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게 L1, L2. 자, 사이에 M2 마이너스 M1은 마이너스 2.5 로그 L1분의 L2
이렇게 겉보기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견우성의 겉보기 등급은 0.8, 북극성은 2.5. 자, 그러면은 견우성의 밝기는 북극성의 밝기의 약 X배. 그러면은 나는 양수 계산이 좋으니까 얘를 2.5, 그 다음에 얘를 0.8. 그러면은 여기서 견우성의 밝기는 L1은 K배 L2. 자, 요렇게 얘기할게요. 네.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아, X네? 네. 문제에다 X로 써놨네? 자,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9에서 곱하기 100해서 답이에요. 거기서 로그 4.79를 로그 4.79를 0.68로 계산한다. 와, 문제가 찝을 수 없게 맞춰놨네. 1번 아니면 5번? 5분 맞습니다. 그럼 일반 아니고 뭐예요? 1번 아니면 5번. 그럼 진짜 연관된. 자, 5분 맞죠. 그러니까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러니까 계산하다 보면 4.7보다 0.6을 둘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넘기면 반대편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1.7으로 저걸 2.8. 그러면은 0.25 빼기 2.5 빼기 0.8 하면은 1.7. 이걸 4 이거 곱하면 곱하기 4인데? 그쵸. 이거 는 자, 마이너스 2.5 로그. 자, 그러면 딱 L1분의 L2면 X분의 1이지. 네. 이거가 되나요? 오케이. 양변에 얼마 곱할까? 일단 10을 곱하고 17은 25, 95 뒤집으면서 로그 X. 오케이. 또 4를 곱해. 오케이. 그럼 이게 딱 68 이쪽이네, 그지?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0.68 이 로그 X. 오케이. 4점. 그러니까 4.79 곱하기 100 해서 479가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1.7 보고 이거 여기 0.68에 68에 4배가 17인데 10을 때 이 값은 479필이 꽂힌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문제 조심할 게 보기 중에 47.9, 4790. 뭐 이런 애가 있으면 또 쉽게 찍지 못하지. 아무튼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들은 그냥 눈속임이지, 그지? 그냥 별 의미 없다. 보기를 그냥 5개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준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9번. 어라? 잠시만요. 휴식. 진짜.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이제 공부합시다. 머리 대봐. 아니다 머리 대봐. 화장실. 설명으로 수업 열심히 들었다. 나도 이제 지성도 끝났다. 아 성준이 아이고 힘들어. 9시 딱 4분 3분 화장실 가요. 종이 4분의 10분 내가. 아니야 여기 지금 표민사랑 나랑 화장실 같이 드디어 유한진의 진도에 맞췄어. 20분에 가서 표민사 있을 거야. 존나 힘들어. 씨. 아 승빈이랑 할 나보다 더 때는 힘들잖아. 1에서 18분 나 20분. 로그 최고 자리 숫자 구하기 했어? 아니? 얘는 존나 어려워. 우리 잘안 하는 거. 우리 그냥 안 해. 시험 안 머리 돼. 뒤를 모르겠어.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는 어차피 공급 낮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지. 아니 자릿수 문제는 쉬운데 최고 자리 숫자는 어려워. 첫 번째 자리가. 아 유한진 첫 번째 자리 나 그래서 가끔 내가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규칙성을 내가 찾아봐 거기서. 아니 나 그거 할 때마다 교과서 마음경 조였어. 아니야. 코라서 뭐. 아니야 녹색병 있으면 아니야 무색병이 아니라 계속 떨려 이거. 이거 진짜 계속 떨렸어. 아 이제 정신 나갈 것 같아. 시발놈 때문에. 아니 나 집에서 공부할 때 이걸로 하면 이게 계속 떨려 진짜. 무조건 이렇게. 아지를 아 이렇게 떨리네. 진짜 사고까지 쉽게 떨리지. 이거 진짜 싫은데. 진짜 시끄럽지. 딸린다고. 너는 미국에서. 안 걸려줍니다. 근데 아 이거 한국끼리 필기 감사합니다. 어쩌 네. 과발연도 별거 시켰거든요. 근데 통장부 거기다 봤으면 맞아요.
공지는 최대한 빨리 하고 연주를 최대한 늦게 봐야겠다. 아 준비를 해왔어야죠 이제. 거래처 사장님, 거래처 사장님. 나 진짜 쿨하가니고 지금 이거 겁나 안 좋아. 근데 타올을 보니까 풀려버렸어. 강구로 먹는 거. 좀 이따 화장실 갈 거야? 나쁘지 아니, 니 가면 나 갈게. 아스타 좀. 근데 와! 내 대변 패턴이 됐어. 새벽 3시에. 아니 씨발 뭐 올라와. 마녀가 있는데 박치를 지금 진짜 돌아가니까 휘진 거야. 꺼져는 거 같아. 근데 먼저 토할 거야? 네 얼굴 토할 거야? 아니 너한테 하면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없거든. 꺼져. 너한테 할 거야. 우리 뭔가 병신이야.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했잖아. 미안하다. 병신이야. 아유 성진정신. 야 성구야. 아 싫어하지 마 진짜. 아 싫어했어. 이건 좀 미안해. 여기 똑같은 냄새 나냐? 진짜 싫어했어. 야너 하나만 줘. 누구 건데 이거? 박지훈 거. 아 괜찮아. 9시 3분이죠. 너 지금 못 가. 아 진짜 싫어. 형이 아니야. 아니 이거 왜 써? 왜 뭐해? 아 진짜 아니 뭐해? 진짜 안 좋다니까. 잘못했어요. 선생님 저 토할 것 같아요. 이머전 씨. 잘못했어요. 그럼 판단지 뭐야? 생각 있어. 요. 아 씨발 아랫배기 아랫배가 존나 안 좋아. 영화? 희성이를 죽여야겠다. 지금 내가 먼저인 것 같아? 정성 아니 이소준 했는데. 켜져 있어? 안 켜져 있어. 씨발 방금 딱 봤는데. 아유 정하연 씨발나 죽어 그냥. 정하연 오늘 말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정하연 정하나 보시 작다. 정하연 엄마 찐따년이잖아. 아들도 유전 찐따. 정하나 한번 왕따 먹기. 아, 야뭐 정성기 알아? 정성구가 됐어. 미안하다. 정하나 할아버지. 4명. 와 지나가보지. 뭐하는 거야 지금? 너 그거잖아 지금. 야 할아버지가 여러 명인 건 말이 안 되고 할머니가 여러 명이야. 네 명이서 한명 나거든 한 명. 아. 4명에 뭐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이주라. 들어가. 누가 SP? 479에 부산 사람 누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뭐야 왜 전화했냐? 누구라고? 동생. 동생 전화번호 저장이 안 돼 있어? 야 레전드 동생. 어떻게 동생 전화번호? 아 뭐야? 원서. 화장실 가겠다. 선생님 들어오니까 화장실 가겠다. 굉장히 갑자기 안 말려. 갑자기 안 말려. 아 진짜 집 가서 자야겠다. 너무 싫어. 진짜. 유형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현재 계획은 유형 2. 유형 3까지. 유형 3까지요? 유형 3까지. 지수함수. 지수함수. 몇 번이야? 더안 나와. 네, 전체적으로 문제 풀 시간도 주고 개별 질문 아까 시험지 그 개별 질문도 하고 해야 되니까 쭈쭈만 들어갈 뻔했어요. 원서. 왜? 타워 아직 안 들어왔고 지웅이 아직 안 들어왔고 성민이 안 들어왔고 한지 지웅이 여기 와 있어. 성민이 안 들어왔고 화장실. 자 129번 설명하고 나서 지수함수 개념 자 그리고 유형 한 3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이렇게 될게요. 아니 활용은 뭔가 선생님 저 물 좀. 딱딱 틀리면 지금 해가 저 정수기에 올려놓고 왔어요. 진짜 얼른 가보세요. 아니야. 어 뒤에 아 상관이 안 한다. 자, 129번. 자, 문제가 식을 안 주는 경우. 자, 오염된 원유가 여과기를 통과할 때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8%씩 감소. 그럼 우리는 8%의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살아남는. 그렇지, 92%. 즉, 0.92씩 매번 곱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은 문제가 원하는 거는 100 ppm 원유를 5 ppm 이하로 만들려면 20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n제곱을 해서 2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식을 세울 줄 알면 그 다음은 어려울 게 없다. 로그 2는 0.30, 그 다음에 로그 9.2는 0.96.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 2가 0.30, 0으로 계산하라도 매너가 좋은 편이고요. 왜 1령 빠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로그 9.2는 로그 9.2는 뭐래라? 0.96. 자, 요렇게 해라. 자, 그럼 일단 이 녀석 양변에 로그를 씌우고 볼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n 로그 0.92. 일단 요렇게 맞춰놓고 이하다. 거기서 로그 마이너스 로그 20. 오케이. 로그 20분의 1을 일단 마이너스 로그 20으로 바로 바꿨다. 쪼개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 로그 0.92에서는 얘를 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오케이. 여기는 2 곱하기 10. 항상 기준 단위가 10이라고 하는 거지. 왜? 로그 10이 얼마니까? 그렇지. 로그 12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n 가로 열고 0.96 빼기 1. 맞니? 자, 요쪽은 마이너스 0.3 더하기 1. 요게 되니?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0.04 n 구도방이 이따 바꿔야지. 마음이 앞서 나가고 있어. 자, 마이너스 100을 곱해서 4n은 크거나 같다 130. 오케이. 그러면은 n은 크거나 같다. 일단 2분의 65를 거쳐서 얘가 32.5. 자, 그러면 최소 n은 33. 적어도 33번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 근데 얘 위치가 조금 잘못했지. 얘는 로그 부등식이 있어야지. 위치가 로그 부등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부스터를 만들면 로그 부등식 뒤에다가 활용 문제를 갖다 30개를 갖다 몰아놓을 텐데 30개요. 덕기쌤이 만드실 것 같아요. 잘 계시나? 너 수도 잘 계셨을게요. 여기 그 정도는 아니야. 자, 사람 보는 게 하미틀린이. 하비텔 일이긴 하지. 넘어가서 지수함수 봅시다. 자, 지수함수. 자, 시작은 fx가 a의 x제곱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맞지? 그러니까 밑은 보통 고정되어 있는 상수고 지수 자리에 문자가 들어간 데서부터 지수함수는 보통 개념이 시작을 하지. 맞지? 자, 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a는 어떤 수? 양수. 그렇지. 여기서 a는 양수는 기본적으로 딸려와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 실수 전체. 그렇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자, T형 어떻게 되지? 그렇지. Y는 0보다 크다. 오케이. 자, 요게 일반적인 정의역 지역까지 얘기가 돼 있는 거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고 하면 그때는 A의 범위를 다시 한번 쪼개줘야 되지. 기준은 얼마예요? 1. 그렇지. 1보다 크냐 작냐에 맞춰서 그래프 여기 나가진다. 그럼 여기서 밑이 1은 불가능한가? 지수함수에서 밑이 1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프를 자주 안 다룰 뿐이지 개념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밑이 1이면 그래프를 왜 자주 안 다뤄? 그냥 상수함수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개형을 따로 설명하지 않을 뿐이지 문제 유형에서 별말 없는 경우 A1은 A 밑은 1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자, 개형으로 나눌 때 보통 밑이 1보다 큰 걸 넣어 우선 기본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그죠? 자, 어떤 함수라서? 그치, 증가함수라서. 자, 증가 함수. 자, x축, y축. 고정적으로 항상 찍는 점. 그렇지. 평행 이동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0,1. 고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근선. y는 0. 그냥 x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프를 비교할 때를 위해서 나는 보통 여기다가 a,를 표시해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오케이? 거꾸로 썼다. 1,a를 표시해라. a,a를 로그함수지. 자, 1,a를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는 그래프끼리 밑이 다른 거를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물론 지수함수는 조금 덜 헷갈려. 로그함수가 더 많이 헷갈리고요. 오케이? 그럴 때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 a,1 필수.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게 보통 지수 방정식이 안 풀리게 생기는 지수 방정식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a의 x제곱은 마이너스 x 풀 수 있냐? a의 x제곱은 마이너스 x 풀 수 있냐? 아니 없어요. 못 풀잖아. 오케이? 그런 형태가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상황이면 너희들이 알아보라고 시키냐면 하필이면 1,a를 지난 직선을 줘. 오케이? 그런 정도는 원래 너희들이 교점 발생으로 알아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0에서 1 사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프가 그렇지. 자, 요렇게 자, X축, Y축 포인트 감소함수 그지? 자, 공통점 0,1 공통점 그치? 그 다음에 점근선 그렇지. Y는요 X축 요것도 공통점 맞지? 자, 그리고 얘도 1,a를 지났는데 1,a가 여기 있음. 이게 정상.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a가 0에서 1 사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 오케이?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도 그렇고 마이너스 1,a분의 1을 갖다가 찍어서 문제를 비교할 때도 있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하는 것까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그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뭐가 잘 움직여 다녀야 돼? 증가함수 잘 봐야 되고. 오케이? 0,1이 어디로 다닐 거냐? 옮겨 다닐 거냐?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어디로 옮겨 다니냐? 요 정도까지 잘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거보다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수의 2차 너희들한테 그래프 그리라고 안 해. 미적분 가서 그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너희들 문제 유형 많이 푼 거 있잖아. 요거 치환해가지고 2차 꼴 나오는 거 맞지? 그것도 여기서는 그래프 그리라고 안 해. 단지 거기서 개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보통 어디냐면 대소관계, 최대최소, 부등식 요쪽에서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또 방정식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대소 비교, 오케이, 최대 최소, 부등식 요쪽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증가함수, 감소함수 개념적 기반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를 안 그리는 유형으로 넘어가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여기 2차 올라가 있는 최대 최소 문제. 그럼 거기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 최대일 때 전체 최대, 지수 최대면 전체 최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수 최대일 때 거꾸로 전체는 최소, 지수가 최대일 때 거꾸로 전체는 최대. 요런 거 해줘야 되잖아, 맞니?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갖다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요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내가 자주 물어볼 거야. 자, 여기는 밑이 몇 보다? 그럼 너희들 몇 보다라고? 1보다. 그렇지. 다시 밑이 몇 보다? 그럼 너희들은? 1보다. 그렇지, 1보다. 크냐 작냐 하면 거기 맞춰서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부등호방이 그대로냐 반대로냐 거기다 맞춰서 대답해주고. 요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이해되니? 네. 자, 그런 얘기를 해두고요. 개념에서는 더 길게 할 얘기 없죠, 이거. 자, 45쪽 137번. 자, 함수 fx가 a의 px 플러스 q제곱. 자, 요렇게 나와 있고 a는 0보다 크고 a가 1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서 f1은 4, f3이 16분의 1. 거기서 f-2의 값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차 연립 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 그러니까 f1은 4에서는 a의 p 플러스 q제곱 음사 맞지? 그 다음에 f3은 16분의 1에서는 a의 3p 홀 q 제곱이 16분의 1. 자, 그러면은 여기서 q를 날리기 위해서 를 어떡하냐? 나눠. 그래서 a의 2p제곱 마이너스 2p제곱 2p제곱을 할까? 그럼 얘가 64분의 1. 그래서 a의 p제곱만 따로 하면 8분의 1. 맞지? 그럼 a의 p제곱이 8분의 1이면 a의 q제곱은 4, 8은 32? 맞니? 여기까지 납득? 오케이.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f-2라고 하면 a의 마이너스 2p 플러스 q제곱. 자, 이렇게 될 거잖아? 맞니?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p 제곱이면 64. 거기다가 곱하기 32. 이해돼요? 그러면 2의 7제곱? 5 더하기 11제곱.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게 얘를 2의 k제곱으로 해서 k값 그랬으니까 11이다. 자, 그럼 요거 답 쓸 때도 기본적으로 그냥 만약에 f-2 값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단답형이다. 아니 또는 서술형이다. 2048로 써주세요. 2048로 써주세요. 괜히 모험하지 말고 2048. 대강보라면 2048.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만약에 여기 정말이네. 내가 다 맞게 해줄게. 자, 어떤 얘기냐면 보통의 답지의 선택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답지의 선택이 2의 12제곱까지는 계산을 한 걸로 나와 있어. 12제곱까지. 보통 12제곱 정도까지는 계산 한 걸로 나와. 거기까지 나오죠. 오케이. 근데 2의 20제곱이면은 다 그냥 2의 20제곱으로 써놓고 있어. 중간에 애매한 답이 나오게는 안 내. 계산상 중간에 나올 수 있어도 답이 그렇게는 안 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너희들한테 2의 15제곱 같이 애매하게 그 답을 쓰게 안 한다. 그럼 이제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의 6제곱 정도가 계산. 3에 9제곱 돼 있는 거 본 적 있습니다. 그 계산으로? 그 교재가 이상한 거죠. 그냥 보통은 아예 3의 10제곱 이상으로 넘겨버리거든. 그러니까 보통 3의 10제곱이면 그냥 3의 10제곱으로 쓰는 거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니? 그러니까 대강고에서는 혹시나 그러니까 이번에 어렵게 나오면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기본 채점 습관이 그렇게 박혀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계기는 100점이 하도 많이 나와서 대강고에서
어떻게든 그 등급을 맞추려고 서술형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흠잡게 있으면 다 까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야. 계산 안 돼 있는 것도 가요. 그렇지. 어디로 답점수 1점 만점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렵게 나왔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까지 까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이 버릇을 못 고치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너희들 그 한참 위에 선배들 채점하면서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렸다면 정말 사소한 것도 다 깔 수가 있으니까 괜한 모험을 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 오케이. 귀찮은데 20제곱 그냥 20제곱 쓰면 안 돼요? 그냥 계산해. 2의 10제곱 딱 한 12제곱 정도까지 계산해. 왜? 일반적으로 답지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들. 3은 6제곱 정도까지는 계산해. 괜한 모험을 하지 말고. 알겠니? 20초 곱하기 27이니까 얼마야? 200이죠. 근데 27 곱하기 27보다 81 곱하기 9가 인식도 쉽지 않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은 중간에 4제곱 81을 좀 기준으로 삼는 게 계산이 편할 거야. 왜냐하면 그렇지. 1의 자리 숫자가 1이라서. 훨씬 편하네. 그래야 계산이 훨씬 편해. 자, 그러니까 2의 5제곱 같은 경우에 다녀오세요. 27 곱하기 9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81 곱하기 3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 어떤 거냐면 문제가 2나 3의 거듭제곱수를 써놨을 때 알아볼 수도 있어야 돼. 이게 괜히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다. 오케이. 문제가 256이라는 수를 쓰고 있다. 삘 고쳐야 돼요. 지금 2의 8제곱을 쓰라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씩 숫자가 더해지고 빼진 것도 의심의 눈초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1. 52에서 1 뺀 거. 그렇지. 512에서 1 뺀 거. 2의 9제곱에서 1 뺀 거. 약간 요런 촉이 와주는 게 실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2의 9제곱이 뭐냐, 2의 8제곱이 뭐냐, 2의 7제곱이 물어서 이렇게 팍팍팍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얘가 2의 거듭제곱수가 맞는데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무슨 말인지 되죠? 오케이. 자, 그 정도 항목은 좀 갖춰두는 게 좋다. 자, 넘어가서 46쪽에 140번. 자, y는 2분의 a의 9제곱에 a가 있으면 9제곱의 x제곱,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점 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이야. 자연수 a 합. 자, 얘는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1이다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y절편이 2고의 의미는 뭐냐? 0,1보다 위에 있다. 그렇지. 오케이. 기울기가 1이다의 의미는 뭐냐? 기울기가 양수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밑이 1보다 큰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함수인 이상 무조건 몇 군데서 만나게 돼 있냐? 두 군데서 만나게 돼 있다. 오케이? 감소함수가 되게 되면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마지막으로 밑이 1이면 한 점. 자, 그러니까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밑이 1인 걸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납득? 네. 오케이. 자, 물론 여기서는 A가 자연수면 밑이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오케이? 기본적인 인식은 요것도 개념적으로 원래 지수 밑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수의 밑 2a분의 9가 1보다 크길 바라는 거죠. 맞니? 그럼 여기서 a는 양수니까 양변에 a 곱해서 넘기는 거 가능하지? 네. 그래서 a가 2분의 9보다 작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얼마야? 자,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47쪽 144번. 선생님이 오늘 예제로 풀어주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후에는 문제들 풀면서 질문할 것들 질문하기로 해요. 자, 다음 그림은 1차함수 fx의 그래프이다. 자, y는 fx가 요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암산해. X 플러스 할만하지? 문제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y는 2에 2-fx의 그래프예요. 그랬으면은 2에 2-x-1제곱이니까 결국에 2에 1-x제곱 이렇게 됐지. 그럼 얘를 갖다가 더 쉽게 이해하려면 2분의 1에 x-1제곱이 더 쉬울 것이다. x 앞에를 갖다가 개수를 1로 맞춰놔야 오케이 평행 이동도 보기 좋고 밑이 얼마인지도 확인하기 좋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얘는 밑이 2분의 1이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어디에 점을 찍을 거냐면 여기 1,1에다가 점 찍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 2,2분의 1에다가 점 찍고 이해되니? 자, 여기에서 감소하는 형태로 0도 하나 할까? x 0 집어넣으면 2. 자, 요런 것도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몇 번이냐? 오케이.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숙제로 정해놓고 지금부터 문제들 풀면서 개별 질문할 것들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테스트에서 나는 못 고치겠다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합시다. 질문.